안녕하세요. 부자경임의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천혜의 관광지 제주도 서귀포시 망장포구 인근 바닷가에 아주 괜찮은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래리 63-1 소재하는 토지와 주택입니다. 이 물건은 1차 진행 중인 물건인데 물건의 이용도나 가치가 상당히 좋아 한달음에 답사를 해보고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물건 어떤 물건인지 권리 분석 같이 해볼까요? 위성으로 보는 제주도 전경입니다. 제주도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정도로 발끝 닿는 대로 관광지입니다. 제주도는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제주시와 남쪽에는 서귀포시 두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의 물건은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그런 물건으로 한번 가까이 볼까요? 자, 오늘의 물건이 보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이 바로 이 분홍색 점선으로 표시되는데 점선이 살짝 이탈됐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면 해당 물건지 바로 발끝에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도로도 양쪽으로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상태고, 이 도로는 둘레길 제5코스 길이면서 트레킹을 하는 그런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물건지를 자세히 보면 해당 물건지 바로 앞에가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방이 있어서 물이 안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이제 포락지입니다. 포락지라는 거는 바닷물이 잠기거나 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그런 토지를 우리는 이제 포락지라고 하는데 국유지입니다. 사유지라고 해도 이제 포락지가 되면 국유화됩니다. 이 해당 물건지의 입지 조건상 그 이용도나 그 효용 가치가 아주 상당히 뛰어난데 향후에 이 매수인이 제방도로 안쪽에 있는 이 포락지까지 공인수명이기 때문에 매번 힘든다 치더라도 임대를 통해서 이 땅의 교육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땅입니다. 해당 물건지만 봐도 지금 주택이라든지 다른 근린이라든지 상업적 기능으로서 이용도가 충분한데 이 포락지마저도 임대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혜의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토지입니다. 해당 물건지로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현장 도착해서 유채꽃이 반겨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명물이기도 하죠. 바로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자, 이 도로는 이제 바닷가로 나가는 도로이자 바로 뒤에 이제 보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의 물건인데 도로보단 살짝 낮습니다. 이 돌담까지가 오늘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제방도로로 가서 주변 환경을 살펴보니까 해당 물건지가 좀 높죠. 큰 나무들이 가려서 바람막이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 파도 소리 들리나요? 양력바다, 제주바다 참 아름답습니다. 자, 망장포구에 등대가 보이는데 망장포구는 좀 작지만 역사의 숨길이 숨쉬는 그런 포구이기도 합니다. 자, 도로 위에서 바로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까 이게 큰 나무 숲들이 가려져 있죠. 해당 물건지를. 자, 이것이 연못 같아 보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지역을 살펴보니까 자연 녹지 지역의 자연 취락지구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만큼 토지의 이용도가 높고 요용성이 뛰어나다. 그럼으로써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자, 제주도는 전역이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함께 숨쉬는 그런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법령들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지정되어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요. 여기 이제 자연 취락지구,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 행위가 완화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건폐율이 40%에서 60% 정도 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100평의 땅이 가지면 최소 40평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또 용적률은 100에서 120%까지입니다. 또 층수를 보니까 4층까지 가능하고 1종에서 2종 근린시설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바로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이러면서 토지의 효용성, 그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건축 면적이 많이 나오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향후의 수익성도 좋다. 이런 부분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오늘의 이제 대지 경계선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모양이 보이나요? 배 모양이 보이죠. 자, 이 부분들이 요게 이제 제방도로였죠. 요 부분이 제방도로고 물이 차지 않는 호락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용도를 상당히 높아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당한 부가가치를 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적도입니다. 방금 토지 이용계획 확인해서 봤던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요 대지 경계선 아래는 4, 5m 정도는
그렇게 표고 차이가 나고 도로가 양면으로 겹쳐 있어서 토지의 이용도가 그만큼 높다. 자, 이 토지 위에는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토지와 함께 뭐 매각 대금에 포함된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부분, 이 부분은 제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역부는 주택 및 창고로, 니은부는 창고, 이 부분은 이제 화장실로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이 지금 매각대금에서 제외돼서 법정지상권 성립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그 사진 모습이죠. 이 부분이 1번이거나 가번으로 정보지에 표기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에 포함된 그런 건물입니다. 도로하고 바로 맞닿아 있죠. 그렇지만 도로보다 살짝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성토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옆에 있는 건물이 이 제시의 건물 기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하고 창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또 창고입니다. 이 창고 안에 어떤 그 식자재 같은 물건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여기 이제 방문을 하니까 이 고양이가 살포시 바라보면서 낯선 방문객을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 지킴이 고양이입니다. 참 이뻤어요. 고양이 안녕. 여기 이제 과수목입니다. 이게 밀감목인데 이 부분도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담장 바깥에 있는 이 큰 나무들이 이 집을 보호하고 또 바람을 막아주고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수목들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수목들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화장실로 이용되는 듯한 그런 건물이고 이 건물이 다 제시의 건물입니다. 바로 옆에도 감정평가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도 다 제시의 건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수목은 또 어떻게 되냐? 그 권리관계가. 이 과수목을 매수인이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건지 정원수들을 인수해야 되는 건지도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니까 과수목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경수 등과 같이 별도 평가 없이 토지의 포함을 평가했다. 자, 토지 대금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향후에 매수인이 이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추가로 과수목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정 가격에 대해서 여기 이제 표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제시의 건물이 토지의 영향을 감안한 경우 제시의 건물이 토지의 영향을 감안한다는 얘기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물건의 가격을 감가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감정평가서 내용을 지금 한번 살펴보면 감정평가액이 4억 146만 60원에 지금 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대지가 3억 7,904만 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하대로 제시의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3억 4,341만 8,480원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다가 지금 매각 대상에 포함된 블록조 슬래트 지붕도 이 건물을 1,072만 560원에 이제 평가를 해서 최초 매각 가격이자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이번 차수에. 3억 5,413만 9,040원. 경매에 참고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제시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은 1,169만 9,500원에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에 법정지상권 성립에 되어 있는 그 제시의 건물을 매입할 때 참고 금액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경매 사건을 검색해 보니까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4224번이고 매각기일이 2023년 4월 4일 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이 물건의 매각 목록은 대지가 460평방미터 한 필지에 139.15평, 또 단층주택 한 동이 70.53평방미터, 21.34평입니다. 여기 제시의 건물로 매각대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최초 매각 가격이 3억 5,413만 9,040원이고 이번 차수 1회차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죠. 3억 5,413만 9,040원에 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통상적으로 1차에는 물건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한 거는 너무 가치가 뛰어나고 또 효용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1회 소개하고 현장까지 답사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들 상당히 이제 답사객도 많고 조회수도 많습니다. 잘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물건만 지금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용 승인일이 1983년 5월 30일입니다. 40년이 넘었죠. 여기 블록조입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등기부 등본입니다. 권리관계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물건은 토지는 현 소유자가 1986년 9월 26일 날 매매를 통해서 취득해서 1990년 6월 28일자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한 7년 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이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권리를 보니까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2021년 5월 28일 근저당권으로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고 근저당 총액은 4억 8,200만 원, 청구 금액은 2억 8,114만 4,021원이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압류가 2건 있는데 제주세무서와 보험공단, 또 가압류 1건이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을구나라에는 근저당이 3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근저당권 4억 8,200만 원이 이제 서귀포 수의협에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06년 8월 7일 근저당권으로서 이 말소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전부 소멸돼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 등기상 권리 깨끗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권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과 특별 매각 조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그걸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조사되는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러는데 자, 현황 보고서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자녀인 문아무개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본건에 소재하는 제시의 건물 앞서 설명한 대로 기용, 니은, 디귿 부분은 소유자의 처인 허명 아무개 소유의 건물이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문서적으로 향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부분 제시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자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본건에 등록된 전입세대 장민 아무개는 문 아무개의 남편이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임차인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소유자와 거주자가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자, 이 물건의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제시의 건물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등기도 없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런 물건이 지금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어 이렇게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 물건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그 권리 분석도 뒤에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비고란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정원수나 밀감목 등이 다 이제 토지에 포함돼서 평가되고 제시의 건물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위치와 주변 환경, 또 등기상 권리 분석,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하다는 법정 지상권의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 과연 이 물건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법정 지상권 가능성이 있음, 또 법정 지상권이 불명,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법정 지상권 분석과 동시에 관습법상 지상권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의 법정 지상권 성립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분석을 했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성립은 어떻게 되느냐? 성립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이 어떤데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 자, 분석해보면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적법한 원인, 상속, 증여, 매매, 교환 등에 의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했어도 이 물건은 존속기간 만료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돼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매각 대상 건물 사용 승인일은 1983년 5월 3일자입니다. 40년이 경과됐죠. 그러면 존속기간은 최대 존속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럼 이 물건에
법정 존속 기간이 이미 10년이 추가돼서 그 법정 지상권이 소멸됐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법정 지상권은 물건, 반습법상 지상권조차도 소멸되어 있는 상태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물건을 매수하거나 철거하거나 그런 후속적인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자,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변 지가와 환경, 토지의 이용도 등을 잘 살펴보고 좋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